네, 지난해 3월 제정된 후 우리 사회에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김영란법의 운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에 대한 선고를 앞둔 김영란법의 쟁점과 운명에 대해서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쟁점을 확인하기 전에요. 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죠. 김영란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당한 금품 청구를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빠지게 됐고요.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교직원에 더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추가됐습니다.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가액의 2배에서 5배까지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연합계 3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뇌물죄는 형법상 직무 관련성 외에 대가성이 있어야 했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도 정해졌습니다.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네, 이 김영란법을 두고서 실익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각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 규제의 대상이 된 사립학교의 교원과 언론인의 경우 이 민간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 아니냐며 반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업계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활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김영란법을 지목하기로 했는데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 중 선물의 경우 5만 원 한도인데 이 안에서 사실상 국산 농축수산물로 선물 세트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 등심 1kg의 평균 가격은 8만 원 안팎입니다. 반면 수입산 등심은 대체로 1kg당 5만 원 미만인데요. 즉 5만 원 미만의 선물 세트를 만들려면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와 요식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쟁에는 자칫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이죠. 이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데요. 위헌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뭐죠? 네, 맞습니다. 내일이죠.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의 운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과연 원한대로 살아남을지 변형될지 사망 선고를 받게 될지 가려지는데요. 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실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여러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사립학교 등 4곳인데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부정청탁의 개념 등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들을 모아 심리를 했고 내일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두고서 어떤 것을 쟁점으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거죠? 이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가장 주요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게 맞는가 하는 여부인데요.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언론과 교육계는 공공성을 띠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언론의 자유침해 등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주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을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 신고 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점과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통령의 위임에 정부가 임의대로 처벌할 수 있는 여부도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두고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이를 두고는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원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사대접이나 경조사비 수수 등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온 우리 사회 접대 문화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헌이 결정되면
법 시행은 후속 입법 작업이 이루어져 연기가 되는데요. 개정안을 만들기까지는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농축수산물 등 관련 업계의 입장도 반영해야 해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은 일부 조항의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경우인데 이 위헌 결정을 내린 일부 조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9월 28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내일 심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제정 이후부터 내내 뜨거운 감자였죠. 이 김영란법 관련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또 위헌 여부 등 결과는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